박진이 일본을 갔잖아요. 박진은 외교부 장관이에요. 참 어쩌고 박진은 사실은 정계 은퇴했다가 어찌어찌 살아 돌아온 뭐 역전의 용사 같은 거예요. 지금 뭐 네. 법사위원장 된다는 김도부도 공천 폐지됐다가 살아난 인간이거든요. 다들 심폐소생 시켜주더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박진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완전 꼴통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왜냐 한국 외교부 장관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주일 대사를 일본 총리가 한 번도 안 만나줘요. 임기 끝날 때까지. 네. 근데 윤석열이는 후보자 시절부터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서 술 먹고 그랬던 자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네. 일본과 외교 대사랑 협상해야 될 우리나라 실무자를 제치고 지가 일본 대사를 만나서 술을 먹는 사이가 된 거예요. 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이제 뉴라이트 저 친일파 교수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 문부성 장학생 1호. 근데 이번 상황에서 뭐가 있냐면은 먼저 일본을 찾아가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체 왜? 내가 이게 제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징용 대부분 판결 때문에 한일 무역 전쟁이 일어났는데 네. 한국이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일본이 한국을 적국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필요한 물자를 줄 수가 없다 해서 일어난 게 네. 한일 무역 전쟁인데 이걸 풀겠다고 한국의 외교장관이 먼저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엄청난 홀대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 말만 보면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하는 대통령의 의지나 외교부 장관의 의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그런데 그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다 잘못했으니까 없던 일로 해줄게라는 걸 전제로 깔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 지점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뭐가 나쁠 게 뭐가 있어요. 다 서로 좋은 거지. 네. 그런데 그 방법 자체가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가 잘못한 걸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냐고. 그러면 있잖아요. 한국이 일본과 관계를 풀고 싶으면 한국이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분노하십시오. 박진이 한 말이에요. 2015년 여러분들 아베하고 박근혜 간의 위안부 합의 기억나십니까? 네. 요거 존중돼야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파기했잖아요. 박진 100억 돌려주고. 일본 사람이에요? 이게 왜 언론상의 중요한 이슈가 안 되는 거죠? 한일 위안부 합의가 존중돼야 된다고 말하는 문재인 정부 외교부 장관을 언론이 왜 비판하지 않는 거냐고요. 그리고 아베하고 박근혜 간의 합의도 정식 합의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서류상 오갔던 정식 외교 행위가 아니라 전화상 합의였단 말이에요. 전화상 구두 합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외교적으로는 공식적인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박근혜 정부에서 그냥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중단된 것 뿐인데, 그게 뭔가 정식 외교 합의였던 것처럼 굉장히 부풀려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떠나가지고 여기에 얼마나 홀대를 받았냐면 외교장관 회담을 하게 되면 모두 발언을 공개하거나 회담이 끝난 뒤에 공동 기자회견을 여는 경우가 주일 거 아니에요. 공동 기자회견 열어서 이렇게 하기로 합의했다 이거잖아요. 공동 기자회견이 없었어요.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서 기자회견을 그러니까 회담을 했는데 기자회견 자체가 아예 없었어. 네. 첫 번째. 그리고 박진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러 가요. 근데 동영상을 못 찍겠어. 사진만 공개한 거야. 아까 보여주셨던 그 사진 있잖아요. 사진만 만났다고 공개를 하고 동영상 촬영을 아예 못하게 했어요. 골 때리지 않습니까? 이게 공개된 사진은 유일한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친일파 사신이 일본 총리를 아련하러 가서 나 일본 총리 만났다라고 사진만 찍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한국이 이미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우리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욕을 해도 된다는 어떤 그 정치적 해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외교적 그 절차상으로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취재하는 거를 제한했다. 그리고 그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다. 이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엄청나게 큰 모욕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외교부 차원에서 뭐 그 어떤 코멘트도 하나도 없이 장관이 직접 다 수용하고 그냥 돌아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에도 도쿄 특파원 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KBS, MBC, SBS 다 JTBC도 있고. 그래서
박진희 기시다를 만나러 가는데 이제 촬영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예. 촬영을 한국 방송사 카메라가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납작 엎드리니까 네. 더 하대하는 그런 느낌이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격이라는 말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행동하는 거냐에 따라서 자국민들이 느낀 어떤 그런 자긍심이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절실히 느끼는데 저번에 이제 우리 나토에 갔을 때 윤석열이 뭐 기시다 총리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파트너십 관계하고 잘하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하는 말이 니네가 잘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박진희 가가지고 윤석열의 뜻을 그렇게 전하니까 우리는 관계를 보완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시다 쪽에서는 앞으로도 대화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계속 아쉬운 소리 해라. 나는 기다리고 있을게. 너네들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사진 얘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외교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좋은 사람이나 환영한 사람이 오면은 서로 자리 마련하고 알리고 홍보하잖아요. 그리고 대우해 주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거 지금 외무부 장관이 가서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나라 취재진도 못 오게 하고 찍지도 못하게 하고 네. 얘기도 안 하고 이런 것들 보면 스스로 왜 굴종적이고 하대하는 모습을 인류에는 보이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나빠진 이유.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관련해서 해당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라. 일본에서는 이미 박정희 때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일본 전범 기업 자산이 남아있는 게 있어서 요거를 매각해서 배상해라고까지 나왔어 지금. 근데 박진희 먼저 고개를 숙이면서 이 현금화 전에 강제징용을 해결하겠다라고 먼저 가서 납작 엎드린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가지고 지금 약간 이거는 떠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워낙 지금 주식이나 뭐 이런 걸로 많이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이 직접 나가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본에 자본이 들어와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 은행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부실을 막아준다는 이거를 들고 일본을 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코인이나 주식을 B2 때문에 B2가 아니라 사실은 투기 세력이라고 봐야죠. 투기 세력에 비탄감을 해주는 것과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2030을 위한 뭐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2030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금융권을 위한 거예요. 은행을 위한 그렇죠. 건데 네. 이것도 딱 제한을 걸기를 서울 안에서만 걸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려면은 전국적으로 해야지 왜 서울만? 이렇게 갔는데 이게 바로 선물보따리 아니냐. 왜냐면 일본계 저축은행이 생각보다 그 종편에서 광고 나오는 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맞아요. 찾아봤더니 SBI 저축은행, JT저축은행, OSB 저축은행 등이에요. 근데 아니 사나머니 러시앤캐시 다 일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축은행 단위에서는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보자면 OSB 저축은행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다누림건설 대출 받았던 아크로비스타 앞에 있었던 건물 그 은행은 또 OSB인 거예요. 저는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B2에 대한 비탄감도 이게 분명히 대통령실에서도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그보다 더 크게 금융권에 대한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도 있었고 최근에 그 B2 요거 그 탕감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다 마감돼 갖고 이제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위에 받았던 사람이 없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좀 더 진행시키면 피해자인 한국이 먼저 현금화 문제를 해결하는 시한까지 설정을 해. 그러니까 형님, 내가 이 문제는요 며칠까지 해결해 드릴게요. 그때 우리랑 대화합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일본의 사무라이 방식을 그대로 따라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우리가 대결 중에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면 사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배를 째야지 끝나는 거야. 끝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네가 배를 째야지 끝나는 거지. 단순히 사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네가 끝까지 책임져. 이게 일본의 정치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정치 문화를 그대로 우리가 따라주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한테 더 뜯어낼 것이 있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이랑 소부장 관련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잖아요. 원천 기술도 확보하고 이겼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굴종적인 자세로 넘어가는지 이걸 이해할 수가 없고 그거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무조건 반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이겼음에도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죠. 사실은 아니,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미국 쪽에서 압력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계속 중국이랑 러시아 상대하려고 신경을 쓰는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동아시아에서는 미국 일본 편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어서 좀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뒷배경이 그런 것까지는 뭐 추측을 하는데 아니 그 너무 당연한 이야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나서 대법원 판결대로 현금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금을 한다는 게 미시비시하고 일본제철 같은 경우 지금 상폭권하고 특허권을 지금 압류해서 경매 절차로 진행하면 되거든요. 법률대로 하면 되고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협상력도 생기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진행되면서 먼저 가가지고 그냥 내가 현금하기 전에 정리해 줄게 형님 이런 모양새를 스스로 그러니까. 왜 만드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형님 거죠. 잠깐만 기다리시죠 형님. 그러니까요. 내가 이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형님. 기분 푸세요 형님 이거야. 근데 형님은 계속해서 그래 한번 해봐 기다리고 있을게 대화하기 기다려 이러고 있으니까 동영상도 찍지 마. 사진만 하나 내줄게. 적설하듯이.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기시다 이제 아베 사망 이후에 한국과 뭐 등등등 할 때 일본 내부 사정도 있는 겁니다. 사실 뭐 한국과 뭔가 하려고 하면 동영상에 나가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기시다가 한국 총리 만나줬다. 이 느낌을 주려고 사진만 한 달랑 찍어서 지금 언론에 낸 거고. 아무튼 지금 윤석열 정권 지지율이 홍보 부족 탓이라고요? 이런 게 다 알려지면 니들 뒤져 이 새끼들아. 우리랑 방송에서 해주는 거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이게. 자 여기까지 하십시오.